11월 27일 서울 부경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마지막 경마죠. 마지막 경마 요일입니다. 마지막 경마답게 편성도 상당히 좀 빡빡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능력마들과 인기마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월달 들어서면서 이런 경향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월말까지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이제 계속 이러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옥석을 가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저배당 공략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경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경마의 하이라이트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부산 육경주로 펼쳐지는 경상남 도지사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고의 안마를 가리는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뭐 출전 두수도 뭐 꽉 채웠죠. 꽉 채웠고 능력들도 조금은 뭐 엇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대박삭스, 4번마 썸씽로스트, 그리고 11번마 업타운 위즈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인기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7번마 찬란한 불꽃이나 8번마 마이티센 정도가 복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기마 세 마필이 다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0m 단거리고 하이군의 경주니까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조금 높기는 한데, 자, 문제는 전부 다 이제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 경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죠. 자,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은 이제 1번마 대박삭스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서도 역시 1번 게이트 임다빈 기수였는데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그런 끝걸음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4착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수를 이제 하만식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하만식 기수가 이 8번 마이티센을 조교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기승은 지금 1번마 대박삭스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식 기수 뭐 역시 뭐 선행마 말머리에는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수고요. 근성 있게 뛰는 기수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가고요.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4번마 썸씽 로스트입니다. 이제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센의 자마거든요. 자, 그리고 직전 주행 심사한 모습을 보면, 뭐, 와이들리 로맨틱이나 블랙범이, 문학 어플렛, 레전드 데이, 비교적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과 같이 주행 심사를 치렀음에도 앞선을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이 썸씽 로스트가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가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조교시 모습이 아직은 조금 다듬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앞선을 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뭐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최애각에 있는 지금 11번마 업타운 위즈 직전 주행심사 2번 게이트에서 이제 앞선을 나오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막판 탄력도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분명히 발전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의 체형도 상당히 좋고요.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오늘의 승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마필로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이번에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김영군 기수가 조금 컨디션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외곽 게이트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는 한데, 보여준 그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출전한 마필들이 뭐 이렇다 할 마필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자, 또 하나 인기마가 될 이 7번마 찬란한 불꽃은 직전 경주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마체가 좀 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교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8번마 마이티세는 이마필도 분명히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제 좀 마필이 좀 힘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승군을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갖고 있고 한 세대 자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직전 데뷔전에서 좀 사행을 했죠. 이 마필이 외곽으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조교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조교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물론 가망성은 있겠지만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고 있고 복병마들이 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딱 두 마필이 있습니다. 3번마 클로벌 파티와 9번마 바로 챔피언이죠. 자, 3번마 클로버 파티는 이제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을 지금 안았어요. 이 조제로 기수가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뭐 앞선에 붙이기는 했지만 끈끈하게 뛰지는 못했죠. 근데 김하연 기수 뭐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초반에 쳐놓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게이트도 3번 게이트. 그리고 물론 뭐 발빠른 맞빌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맞빌들의 순발력이 압도적이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한 발 쳐놓고 버티는 그런 경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9번마 바로 챔피언은 이제 오랜만에 주로에 돌아온 이제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마필을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이 대박삭스라는 마필이 좀 전개가 좋다. 그리고 상당히 입상의 가능성을 입상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보고 있는데, 이 마필과 착차 없이 들어온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게이트가 12번 게이트였어요. 물론 지금도 9번 게이트, 뭐 게이트가 좋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직전 게이트보다는 분명히 좋아졌고요. 대박삭스를 강하게 본다면, 바로 챔피언을 약하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인기권의 마필들이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챔피언이 좀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1번마 대박삭스, 4번마 썸씽 로스트, 9번마 바로 챔피언, 11번마 업타운 위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를 하고요. 이 3번마 글로벌 파티는 당일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마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혼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혼전 구도의 경주고요. 좀 인기만은 있습니다. 인기만은 있고 장래 발전 기대치는 있는 마필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는 아직은 다 발휘가 안 된 마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마필이 좀 꼬일 가망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요. 2번마 신풍여걸하고 4번마 런던 에이스,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1번마 유쾌한 사랑이라든가 5번마 위너형, 그리고 11번마 메타블레이드 등이 이제 선의권에서 승부를 좀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4번마 런던 에이스가 지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마지막 끝걸음이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고요. 6번 게이트에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 승부를 했죠. 데뷔전에서는 이제 선의권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출발을 하면서 마지막 추진이 안 됐었는데, 분명히 마필의 이제 변화는 온 겁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마필이 지금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조교까지 했는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아직은 좀 몸이 좀 덜 풀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런던 에이스가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경주거리가 12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 어차피 혼종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번마 런던 에이스가 앞선을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할 마필이 이 2번마 신풍여걸이거든요. 근데 신풍여걸도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은 좀 갖고 있어요. 오히려 2번마 신풍여걸이 4번마 런던 에이스보다 앞에서 뛸 가망이 있어요. 그러면 4번마 런던 에이스가 계속 어깨 붙이며 가는 좀 거리적인 손해를 보는 경합 상황이 만약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합이 벌어지게 되면 1000m란 몰라도 1200에서는 끝걸음이 좀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다가 이 선의권에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만만치 않은 능력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선이 무너질 가망도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유쾌한 사랑, 그리고 5번 게이트의 위너형, 외곽이긴 하지만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11번마 메타블라이드, 이런 마필들이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한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망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중에서는 이 1번마 유쾌한 사랑이 저는 기본 능력에 있어서는 좀 앞서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또 김효정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 물론 이 마필은 이제 김효정 기수가 주행 심사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김효정 기수가 1번 게이트라면요, 선행 승부를 좀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5번마 위너형은 직전 경주가 상당히 아쉬웠죠. 10월 23일 경주 인기 1, 2를 다퉜던 마필인데 선의권에서 좀 잘 따라가기는 했는데 마지막 한 발이 조금은 아쉬웠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리는 마필이고요. 비교적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향후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좀 갖고 있고, 장추열 기수가 지금 다시 또 기승을 하네요. 5번마 위너형도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 한 발 쓸 수 있다. 자, 11번마 메타블레이드는 또 외곽으로 밀려있죠. 김영군 기수가. 직전 경주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데뷔전에서는 나름 선의권에서 마지막 끈기를 발휘하면서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늘어난 거리, 직전 1200m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막판 탄력으로 봤을 땐 실버마 메타블레이드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외곽에서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거냐죠. 자, 저는 그래서 앞선에서 경주를 전체적으로 주도할 2번마 신풍여걸이나 4번마 런던 에이스가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몰락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1번마 유쾌한 사랑, 5번마 위너형, 그리고 11번마 메타블레이드, 이 세 마필이 입상 확률이 좀 높고요.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0번마 금빛천하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아마 인기권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텐데, 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보시면 발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이번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좀 말을 편안하게 이제 기승을 하는 기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10번 게이트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어느 정도의 거리만 유지한 채 간다면 직선주로 해서 저는 이번 경주가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막판 탄력을 좀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막판 탄력 있는 이 9번마 늘가을이라든가 또는 아직 그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뭐 3번마 멸콩, 그리고 뭐 6번마 디바인 평화, 이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은 혼전기가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기마 중에서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있다. 우리나라 경마에서 선행마를 좀 약하게 본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은 전개로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유쾌한 사랑, 5번마 위너형, 10번마 금빛천하, 11번마 메타블레이드, 막판 뒤집기를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경매마 연령 오픈 별정이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마가 없습니다. 물론 뭐 아직 자기 능력이 다 나오지 않은 그런 신예마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형군을 벗어나는 것 정도가 뭐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맛빌들이 좀 추천을 하고 있고, 전개가 일반적인 예상을 좀 깰 그럴 전개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경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딱 스타트를 하고 나면 일단 뭐 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2번마 국화보, 그리고 5번마 싱싱싱, 그리고 9번마 백두멋쟁이, 뭐 이 정도가 좀 선행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로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이 2번마 국화보는 분명히 그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앞선을 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5번마 싱싱싱이나 9번마 백두먹쟁이, 특히나 이 9번마 백두먹쟁이는 또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앞선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강력한 선행승부를 할 수는 없는 맛빌로 보여지고, 오히려 저는 이 7번마 연희사랑이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에 마필의 변화가 분명히 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승부가 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마필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강편성에서 경주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기수가 마음 먹고 기습 선행을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슛업 스파크입니다. 자, 이게 2세 한 마리예요. 직전 데뷔전을 치렀던 9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그때 능력 부진이었죠. 근데 1200에 도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주행 심사를 보시면 주행 심사를 2번을 거쳤는데, 10월 14일 날 보시면 스타트가 분명히 살아났죠. 순발력이 조금 살아나면서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고, 11월 달에 이제 연습 주행을 했는데 그때는 외곽 게이트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슛업 스파크가 과연 어떤 스타일로 경주를 전개할 것이냐인데,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번 게이트다. 어차피 마필의 능력이 어떻든 김옥성 기수 초반에 무조건 치고 볼 거란 얘기입니다.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이런 마필도 기습 선행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편성상의 어떤 전개를 깨트릴 수 있는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뭐 강력한 뭐 능력마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한다, 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이 8번마 황후강자. 저는 이 마필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은 분명히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의 능력이 뭐 뛰어난 거는 아닌데 원체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21번 게이트에 있는 우청룡입니다. 8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인데 그게 직전 경주였고, 직전 경주가 상당히 그 초반에 빨리 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필이 조금 근성이 좀 살아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 김영군 기수가 기승하고 또 외곽입니다. 김영군 기수가 오늘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인데, 자, 어쨌든 이번 경주가 뭐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앞선의 마필들이 경주를 주도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경주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1번마 우청룡, 비록 게이트에 불리함은 안고 있지만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의외성을 가지고 좀 보기는 하는데요. 마번을 추천을 하면 1번마 슛업 스퍼크, 7번마 연희사랑, 8번마 황후강자, 11번마 우청룡, 이렇게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교차 1경주입니다. 부경 1경주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원 별정 A형 1200m 11마필 자웅을 겨루겠습니다. 자, 뭐 실전 경험을 하는 마필도 있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있는데, 실전 경험을 한 마필들이 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차라리 그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 좀 가능성을 보이는 마필한테 조금 더 주목합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3번마 블루모어, 그리고 11번마 황우먼입니다.
자, 3번마 블루모어는 주행심사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록 자체는 좋지는 않았는데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자, 이런 마필들이 비록 데뷔전에서는 스타트 능력을 끊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뭐 부산에서는 좀 뭐 리딩 기수들 중에서 그나마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최시대 기수인데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에 2점도 안고 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의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비록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황우머니는 이게 게이트가 불리하다라는 단점, 게이트가 불리하다는 단점은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막판 탄력이죠. 물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막판에 뚫고 나오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요즘 부산 경마의 주로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제 외곽에서 날라오는 마필들이 종종 입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그런 믿음을 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 루키 경주, 신마 경주에서 기존의 마필들보다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입상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기존에 좀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편성의 좀 약편성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능력 있는 그 신마들은 다 승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기존에 이제 그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 중에서는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6번마 아서킹이지. 그리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7번마 창창대로. 뭐 이 정도인데 솔직히 아서킹이지는 믿어 못 믿어의 마필입니다. 지금 편성이 약하고 마땅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경주이기 때문에 6번마 아서킹이지가 여기서는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모습이고요. 이제 다실바 기수가 금요일부터 이제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면서, 상당히 뭐 옛날의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는 이 6번마 아서킹이지가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그러면 마땅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7번마 이 창창대로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죠. 데뷔전도 그렇고 직전 경주인데 직전 경주는 편성이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서승훈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면서 아무래도 직전보다는 좀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마필이 좀 스타트가 신마치고는 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좀 고전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흐름이 빠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창창대로에게도 입상의 기회는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이번 경주 3번마 블루모어, 6번마 아서킹이지, 7번마 창창대로, 11번마 황우모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자웅을 겨루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고요. 전체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기만은 있는데 능력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한 과시는 좀 금물이고요. 역시 전개를 좀 풀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이 1번마 금화위티하고 12번마 디자이어 트윈입니다. 근데 이 1번마 금화위티 게이트에 2점도 있고 다 좋은데 좀 조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마피를 글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마피를 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12번 게이트에 있는 디자이어 투 윈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호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분명히 안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안쪽에서 평소에 선행을 못 나가던 마필도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럴 때 그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망성이 높은 말이 이 5번마 동방사기나 또는 뭐 9번마 세명 캡틴 뭐 이런 마필들도 좀 앞에 나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마지막까지 버틴다. 1300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보스 베이비와 7번마 나올킹이죠. 자, 이 6번마 보스 베이비는 지금 11번을 나와서 이제 2착 한 번 한 게 다기 때문에 솔직히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인데 최근의 걸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편성이 약해졌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좀 인기마 쪽에 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마 나올킹. 솔직히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으로 저는 나올킹이 가장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나오고 나서 이제 장기 휴양 후에 지금 28주 만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뭐 마필에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막판 탄력도 좋은데 이번 경주가 흐름이 빠르지도 않을 것이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나올킹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현군을 벗어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싱거운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올킹과 보스베이비가 막판 뒤집기로 입상을 한다. 여기에 계속 아쉬움을 주는 말 10번마 데블K 이제 송재철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이점이 있는데 어느 것도 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밋밋하죠. 밋밋하고 계속해서 좀 아쉬움만 주고 있는 마필인데 취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선의권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여차하면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송기철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선에 나가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막판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뒤에서 올라온다면 이 8번마 스피어퀸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무시 못할 마필입니다. 다만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에서 과연 이 마필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직선 주로에 들어설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8번마 스피어킹이 이 7번마 나올킹이 스파트를 할 때 6번마 보스베이비와 함께 이 나올킹 옆에서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어쨌든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의 전개가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또 하나의 인기마인 11번마 사랑 다모아는 지금 4세가 된 앞말입니다. 뭐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좀 남기고는 있는데 일단 뭐 게이트도 좀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개 포지션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앞선에 가기도 애매하고요. 선의권에서 뛰기도 조금은 애매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6번마 보스베이비 그리고 7번마 나올킹 이 두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고요. 복병권의 8번 스피어 퀸, 10번 데블 K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원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만한 마필들의 경쟁입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4번마 백투더 레전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주행심사를 8월달, 그러니까 보통 주행심사를 2번, 3번 받고 나오는 마필, 데뷔하는 마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일단 8월달에 주행심사에서 완전 능력 미달이 나왔죠. 그리고 거의 한 2개월 동안 마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주행심사에 도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00kg대 당당한 최고의 마필이고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아마 백투더 레전드가 선행 내지는 선입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선입을 해도,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5번마 베르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심사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데뷔전에서도 인기를 끌었지만,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안 됐어요. 스타트를 못하면서 막판 탄력은 보였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현명 기수가 도전을 하는데, 지금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를 상당히 길게 가지고 가면서 마필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교 모습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승부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4번마 백투더 레전드, 5번마 베르다 이 두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요. 기수를 믿고 갑니다. 이번 경주는 이 파워라이드에 기승한 김혜선 기수, 온누리 축제에 기승한 박재희 기수, 이 두 마필이 어떤 뭐 가능성 그리고 기수가 열심히 탈 것이다라는 믿음, 이거를 가지고 이 두 마필에 대해서도 승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경주가 어쨌든 신마들의 경주고,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간다, 어느 마필이 뭐 추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파워라이드, 4번마 백투더 레전드, 5번마 베르다, 6번마 온누리 축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매마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의 경주의 핵심은 역시 6번마 라누트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2세 10마입니다. 2세 10마인데, 이 마필이 이제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아주 강자와 싸웠던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갔는데, 마지막에 이 한강 에이스와 끝까지 경합을 하다가 직선주로 해서 결국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직전 경주가 이 라누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아쉽죠. 출발이 안 됐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이 라누트의 장점은 역시 선행 순발력이죠. 순발력인데 이제 출발을 못했습니다. 출발을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저는 스타트 능력을 좀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번마 이 라누트가 결국 전체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경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초반에 붙일 수 있는 마필들한테 가망성이 좀 있다. 다시 말하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승부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번마 라누트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말이 이 4번마 더 페이버릿이라든가 8번마 매직러시, 또는 뭐 9번마 런던 스카이 등이 앞선에 붙여서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는 이 9번마 런던 스카이가 아마 인기권의 말이 되기는 할 텐데, 저는 이 마필 상당히 좀 애매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막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뒷심이 좋다.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근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도 좀 불리하고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불리한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선에서 붙일 수 있는 이 4번마 더 페이버릿이나 8번마 매직러시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더 페이버릿은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좀 안았죠. 이 점이 좀 장점으로 보이고, 8번마 매직러시는 이 마필도 초반 선행을 좀 가야 되는 마필인데, 이 승부난 이후에는 이 앞선에 나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요, 대부분 다 국산마 5군에 승군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발전 기대치를 갖고 기대를 가졌던 마필들인데, 아직 5군에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앞선에서 버틴다면 4번마 더 페이버릿 정도가 버틸 것으로 보이고요. 6번마 라누트가 선행을 만약에 간다. 그래서 경주를 상당히 빠르게 이끈다. 그랬을 때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 뒷심이 있는 마필은 역시
10번마 글로벌 파워입니다.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는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초반 스타트가 조금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안 됐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지질 않았다는 건데 이번엔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저는 초반에 좀 빨리 붙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선행마들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만 좀 하고 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올라올 힘은 제일 좋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10번마 글로벌 파워의 전개가 저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선에서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부지리성으로 뚫고 올 수 있는 말은 저는 2번마 위즈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 편성에서는 스타트가 조금 약한 편이죠. 약한 편인데 마지막 뒷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뒷심은 갖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송지철 기수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어느 정도 좀 빨리 붙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위즈업, 4번마 더 페이버릿, 6번마 라누트, 10번마 글로벌 파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경매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 어떻게 보면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좀 인기마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능력의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한다. 근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은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주고요. 어차피 좀 저배당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막권, 그러니까 조합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의 경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복병이 한 부가 있습니다. 그 복병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I will the star 그리고 6번 게이트에 있는 스타 클래스 8번 게이트에 있는 서부 빅스텝 이 세 마필이 치열한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1번마 I will the star는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를 했고요.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뚫고 이제 1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라는 좀 부담감은 좀 있지만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돌아온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6번마 스타클래스는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졌죠. 유현명 기수가 이제 인기 1위마였는데 앞선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허팀만 쓰다가 말았는데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앞선에 좀 붙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부 빅스텝은 데뷔전이 이제 아름다운 질주배였어요. 데뷔전이. 근데 이때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빅스텝이 기존의 마필들을 제치고 인기 2위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졸전을 펼쳤죠. 경합 상황에서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저는 이게 무너졌다라기보다는요. 역시 데뷔전이라는 것 때문에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역시 앞선 전개를 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역시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요. 막판 탄력도 괜찮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번마 서부 빅스텝이 장래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이 아이윌더 스타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게이트가 불리해졌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아쉬운 승부가 될 가망도 있기는 한데 저는 최시대 기수가 최근의 컨디션이라면
좀 빠르게 좀 붙일 가망이 높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답니다. 결국 이 인기마 세마필 아이윌더 스타 6번마 스타클래스 8번마 서브 빅스텝 이 세마필의 선전 구도로 좀 보여지는 경주인데 제가 보는 복병은 3번마 판타스틱 매직입니다. 자, 아마 인기권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이죠.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일단 저는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필이 지금 최근 컨디션이 영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판타스틱 매직도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좀 갖고 있던 마필인데, 최근에 그 순발력이 좀 사라졌고요. 또 하나는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이 마필이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1200으로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타스틱 매직도 어차피 비인기권의 마필로서 견제가 없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좀 인기마들의 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나머지 마필들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복병으로 보자면 이 3번마 판타스틱 매직이 김혜선 기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마 아이윌더 스타, 그리고 3번마 판타스틱 매직, 6번마 스타클래스, 8번마 서브 빅스텝. 인기마 선전 구도 속에서 3번마 판타스틱 매직이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의 메리트는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혼전구도입니다. 역시 월말 경마답게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인데요. 간단히 이제 전개를 좀 보시면 이번 경주 이제 6번마 라로만의 7번마 세명강자, 9번마 이스트 매직, 10번마 우주의 봄, 요 마필 정도가 이제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1번마 신의 반전, 3번마 라운 포레스트, 4번마 남산꽃 정도가 이제 선의권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중 결국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다 외곽 게이트라는 겁니다. 자,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편안한 선행 전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6번마 라로만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남기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라든가 뒷심 뭐 이런 것도 좀 갖고는 있는데 마지막 좀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선행 전개 또는 좀 순발력 좋은 이 10번마 우주의 보험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7번마 세명강자는 역시 앞선에 나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이고 또 도깨비 기수,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개를 좀 흐트러 놓을 가능성은 있는데 최근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딱 거기까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트 매직은 직전 승군전에서 좀 무너졌고요. 선행마 기승을 잘하는 이제 박우른 기수가 기승은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여진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앞선에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의권 전개까지는 좀 가능할지 몰라도 앞선에 나가긴 힘듭니다. 자, 이 10번마 우주의 보험이 가장 변수가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진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1순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뒷심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라로마네가 만약에 이 앞선의 선행 마필드가 막 심한 경합을 한다. 이러면 라로마네도 좀 무너질 가망이 있는데 박병훈 기수가 좀 영리하게 초반에 스타트를 딱 해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앞으로 확 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경합 상황으로 좀 선행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 싶으면 선의권에 딱 붙어서 안쪽 주로로 들어와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초반에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 그러면 라로만 해도 좀 어려운 입장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앞선이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은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해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1번마 신의 반전, 이제 2세 안말 신의마저 약간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2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역시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이트의 이점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선의권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3번마 라운 포레스트는 뭐 최근에 라운이란 말이 붙으면 마필이 다 강해 보이죠. 네, 다 강해 보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그 마지막 한 발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주지는 않는데 전개로 따라가는 마필이고, 최근에 멀로 교수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승술에 좀 기대를 하는 경주입니다. 자, 제가 최대로 기대하는 마필은 이 4번마 남산꽃입니다. 자, 이 마필이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게 단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발전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 마필은 막 상위군까지 간다 뭐 이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체가 좀 얇아요. 그래서 몸싸움에 좀 약하다. 그리고 근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차분한 그 말머리 속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위 탄력 막강한 이 8번 막 퍼펙트 타임이 역시 승군전인데, 자, 11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직전 경주가 우승이었죠. 그럼 결국 10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죠. 근데 역시 이번 경주도 강편성의 경주는 아니지만 나름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도 많고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뭉치는 그림이 나올 그런 경주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신의 반전, 3번마 라운 포레스트, 4번마 남산꽃, 6번마 라로마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가운데 4번마 남산꽃이 좀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복마 경주입니다. 기복마 경주고 이 1600m 경주 거리가 좀 변수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이제 1번마 후사이치입니다. 1번마 후사이치인데, 이제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이 직전 경주였고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가 좀 인기는 좀 있었죠. 인기는 있었는데 스타트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날아오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고요. 비인기권의 마필과 같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이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자, 일단 이 후사이치가 갖고 있었던 데뷔 이후의 어떤 기대치가 직전 경주에 좀 능력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 경주도 좀 기복마들의 편성이고 마땅한 뭐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 후사이치의 능력 정도라면 게이트의 이점도 있겠다. 또 경주거리도 1600m라면 상당히 좀 좋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2주 만에 출전했다는 겁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편성이 좀 약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 후사이치도 좀 입상에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후사이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승군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인기 1, 2를 다툴 마필 중에 또 하나가 이 3번마 마이티 스톰인데, 자, 임성실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은 불안 요소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1착을 하긴 했는데 그건 육군 경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이티 스톰도 이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는데,
자, 이 마필이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 이번 편성에서는요. 그리고 막판 탄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으로 어차피 이번 경주가 앞선에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뭐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버틸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의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막판 탄력이 있는 이 3번마 마이티 스톰이 좀 입상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인기마가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닥터 칼리파인데 최근 상승세가 좋다가 직전 승군전에서 주춤했습니다. 인기 3위 마필이었고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거리를 확 늘렸죠. 1400에서 1800을 출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 적응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줄여서 경주 거리를 좀 줄여서 출전하고 있고 정도윤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1600m 경주 거리는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많이 불리하다. 일반 뭐 1000m, 1200m 이런 것처럼 많이 불리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최근의 상승세, 뭐 직전 경기에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본다면 승군전을 갖고 있는 앞에 이 1번마 후사이치나 3번마 마이티 스톰보다는 조금은 더 유리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진마 또는 기복마 경주를 이렇게 어느 마필이 들을 것이냐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떤 특별한 전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인기마입니다. 거의 인기마에서 끝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경주는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저 배당 인기마선에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좀 강하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기만데 뭔가 불안 요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말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나만의 복병마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고 결국 난사를 하게 되고 들어와 봐야 환수가 안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만약에 드는 그런 경주라면 솔직히 배팅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합수 줄여서 압축하는 그런 배팅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인기마 이 세 마필 이외에 특별하게 무슨 어느 정도 좀 전개에 있어서 복병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자력으로 이 인기마 세 마필을 뭐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마필이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다만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러닝 워리어입니다. 자, 이 마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뭐 아주 좋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먼저 편성상 앞선을 나가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러닝 워리어의 입장에서는 선행승부가 좀 가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선행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되든 안 되든 초반에 쳐놓고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노려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후사이치, 2번마 러닝워리어, 3번마 마이티 스톰, 12번마 닥터 칼리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경주 대역자마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필이 출전하는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2400m라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나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경주입니다. 탁 드는 경주인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한강의 기상, 2번마 글로벌 보배, 그리고 8번마 포트스원, 10번마 마바이,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1번마 한강의 기상은 이제 3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이고요. 두 번을 나와서 두 번 다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함께 뒷심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담 중량이 좀 낮아졌다라는 건 장점이고, 게이트가 1번 게이트라는 것도 역시 장점이기는 한데, 경주거리가 1400m가 됐고 승군전이다. 그리고 나만의 전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한강의 기상이 어느 정도까지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마필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어쨌든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전개의 이점도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물론 뭐 이번 경주가 국선마 사군의 아주 약편성 뭐 이렇지는 않은데, 능력만, 그러니까 인기 있는 말 몇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한강의 기상이 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과연 초반에 선행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휘말리느냐 안 휘말리느냐고요. 자, 이번 막 글로벌 보배는 지금까지 8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그 3번이 최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자, 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도 역시 추입으로 이제 1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라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쓰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지금 부담 중량이 4.5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58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레이팅이 50으로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뭐 선착 안에만 들면 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핸디캡 경주에서 최고 부담 중량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4.5라는 부담 중량이 올라가서 한 개 중량을 넘어서는 58이 됐다. 이 점이 좀 불안 요소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필이 마체격이 뭐 500km 넘어가는 거구의 마필이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450km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경주 이 글로벌 보배가 인기 뭐 1, 2, 3위 안에 들어갈 마필로 보여지는데 저는 좀 위험하게 봅니다. 뭐 인기마가 다 들어오면 뭐 경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연 인기마를 제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글로벌 보배가 비록 4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1200m 기록은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기록이고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인상적인 마필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포트스원이 국산마 4군에 이제 승군을 해서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을 뭐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선에서 끈끈하게 조금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마필은 지금 21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데뷔 이후에 좀 각광을 받던 마필이에요. 그러다가 국산마 5군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공백기를 가지면서 마필이 좀 제 컨디션을 좀 못 찾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출주 주기가 좀 들쭉날쭉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출주 주기가 조금 뭐 길기는 합니다. 길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주기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게이트가 불리하긴 하지만 1400m에서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면 재미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바이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군 기수가 타고 또 외곽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의 관점 하나를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좀 줄을 서서 가는 그런 경주로 돼서 어떤 큰 경합이나 이런 거 없이 뭐 마필이 서로 경쟁 없이 어떤 능력대로 순서가 정해진다. 뭐 이런 경주라면 인기마선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않고 막 선행 경합도 벌어지고 선임마가 선행마를 덮으면서 직선주로 해서 막 여러 말들이 막 뭉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기마보다는 차라리 복병마 쪽에서 조금 더 승부를 볼 수 있는 어쩌면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에서 전개할 이 8번마 포트스원이나 10번마 마바위가
과연 마지막까지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혼전 상황이 일어난다면 뒤에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말로 저는 5번마 화시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마필은 역시 장추열 기수가 어떻게 보면 적임 기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필은 뒤에서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다가,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리는 마필이에요. 근데 앞선에서 막 싱겁게 끝나버리는 경주가 되면 화시벽이 따라 올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선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난타전이 돼버린다면 그 틈을 뚫고 들어 올라오는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3번마 플라이스타입니다. 제가 김정준 기수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뭐 최근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김정준 기수하고 문성혁 기수 이 두 기수가 좀 살아나기를 좀 바라는 그런 사람인데 최근의 모습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플라이스타라는 마필은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요. 경기를 좀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선의권에서 좀 따라가는 차분한 말머리를 한다면 마지막 한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비록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5kg나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중량의 유리함을 좀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엉뚱하게 중고 배당을 좀 노리고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한강의 기상, 3번마 플라이스타, 5번마 화시벽, 8번마 포트스원까지 조금은 공격적인 공략이 필요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자웅을 겨루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현군에 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좀 부진 마필들하고 그 다음에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아무래도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 주목을 하는 마필이 인기권에는 조금 밀려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11번 마 캐치 더 빅토리입니다. 자, 이 마필이 14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5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승군 이후에 좀 최근 컨디션이 그렇게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은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뛰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류현명 기수가 직전 경주에 기승을 하고 조금 서둘렀죠. 그래서 초반에 좀 오버페이스를 했고요. 그 직전 2회전 경주는 이제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4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권호찬 기수가 말머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경주가 선행 편성,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당히 발빠른 경주였긴 해요. 근데 캐치 더 빅토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좀 그런 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경주를 제외하고, 나면 이 캐치 더 빅토리도 앞선 전개 속에서 끈끈함을 갖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윤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5에 감량 2점을 안 왔다면, 저는 어쨌든 경주의 어떤 이번 경주는 어떤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이 7조 김병학 마방에서 4번 매직 위스퍼하고 이제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켰습니다. 매직 위스퍼도 인기 많아요. 이번 경주에 주인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3km의 감량 2점, 승군전 뭐 이렇게는 합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매직 위스퍼하고 캐치 더 빅토리 이 두 마필을 놓고 보자면 저는 캐치 더 빅토리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좀 인기권에서 살짝 밀려 있지만 저는 캐치 더 빅토리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승군마인 이 2번마 밀리언 뱅크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승군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마필들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밀리언뱅크가 과연 인기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인기마들이 다 같이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좀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영광의 레전드는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브리더스컵에서도 인기 마필이었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했고요. 3세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휴양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이제 휴양 복귀 전 10월 21일 휴양 복귀 전에서 이제 건재함을 좀 과시를 했고요. 그때 이 밀리언뱅크와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영광의 레전드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준 모습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이 마필도 역시 좀 상위군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전개 자체가 선행만을 고집하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이고, 막판 뚝심도 좀 있는 마필이고, 일단은 체형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발전 기대치 상위군까지도 노려볼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6kg의 감량 이점을 나눴는데, 직전에 이제 밀리언뱅크와 착차가 좀 많이 났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실전 경험, 그러니까 휴양 복귀 전 한번 치렀었기 때문에 다시 경합을 한다면 저는 밀리언뱅크의 이 영광의 레전드가 뭐 그렇게까지 밀린다, 뭐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현군에서 좀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이 5번마 그라이트 굿이 최은경 기수라는 거, 그리고 직전 제주 도지사배에서도 좀 선전을 했었다. 그리고 최근 보면 착순권 내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한 마리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착수권 언저리에서 마지막 추입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런 스타일의 마필을 이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선에서 어쨌든 승분전의 마필들이 좀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 경주고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말로 저는 5번마 그레이트 굿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 이외에 뭐 7번마 라운드버스나 8번마 로드 투 V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딱 거기까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밀리언뱅크, 5번마 그레이트 굿, 11번마 캐치 더 빅토리, 12번마 영광의 레전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초반에 그냥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선이 강한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도 지금 궁금한 경주예요. 그리고 과연 그 선행마들이 마지막까지 서로 경합하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인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앞선에서 좀 뛸 수 있는 마필이요, 3번마 라이드럭키, 그리고 5번마 컴플리트 캡틴, 7번마 대지의 여인, 8번마 이스트 임팩트, 9번마 라운더 제트, 10번마 화이트 퀸,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단거리 경주죠. 여기에다가 이제 선입권에서 붙는 말이 1번마 로열로드, 4번마 신의 아들, 뭐 11번마 모닝힐, 뭐 이 정도가 저는 입상권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3번마 라이드로키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게이트에 이점은 있습니다. 게이트에 이점은 있지만 순발력에서는 좀 들쭉날쭉한 스타트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직전에 비해서 이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2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그러면 선행 승부에서 좀 불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컴플리트 캡틴은 직전 10월달 경주에서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앞선에 좀 붙였지만 마지막에 완전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부진이 나오고 말았어요. 자, 컴플리트 캡틴이 능력 부진이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주행심사를 2억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이번 경주 역시 2억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이 마필이 1400에서는 좀 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거리를 다시 1200으로 줄였거든요. 저는 순발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앞선에 싸우는 모습에 있어서는 저는 이 컴플리트 캡틴이 절대 약한 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어쩌면 이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7번마 대지의 여인은 요즘 들어서 좀 정체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그 앞선에서 끈끈하게 뛰면서 앞말로서는 그 앞말의 강자로 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주춤하죠. 연승까지도 기록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 순발력이 그렇게까지 막 살아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는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이 7번마 대지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전개가 좀 돼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좀 경합이 될 가망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승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8번마 이스트 임팩트 역시 순발력으로는 뭐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근데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을 나왔다라는 게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직전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이스트 임팩트 입장에서는 스타트가 안 된 겁니다. 스타트가 안 되면서 결국은 선입권 마필들한테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했다. 최근에 오수철 기수가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 감량이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 점은 분명히 좀 좋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마 라운더 제트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운이란 말이 붙으면 강해 보입니다. 7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그리고 나머지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고요. 직전 승군전에서는 인기 2위의 마필이었지만 초반에 경합을 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몸싸움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약하다 보니까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이겨내는 힘이 약해요. 다시 말하면 이번 경주에서 과연 이 라운더 제트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편안한 선행을 간다면 초반에 이 라운더 제트가 버틸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만약에 경합 상황으로 가서 안쪽에 뭐 컴플리트 캡틴, 대지의 여인, 이스트 임팩트가 빨리 치고 나가는 가운데 9번마 라운더 제트가 외곽에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인기마긴 하지만 라운더 제트가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1번마 모닝힐이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마필을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전개도 그렇고 일단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기본적인 근성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라는 겁니다. 최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6kg나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계 중량을 넘는 58이 됐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하면 이마필은 이제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부담 중량이 너무 좀 갑자기 좀 과해졌어요. 과해졌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분명히 한 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실버만 오닝일이 전개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을 질주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송지철 기수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안쪽 주로로 들어온다면 답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담 중량을 가지고 외곽에서 선행 경합을 한다고 뺑뺑 돌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필이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보자면 11번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개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선입권에서 뛸 수 있는 이 1번마 로열로드는
뭐 저는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김현권 기수가 오랜만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이마필이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직전 경주에 잘 뛰었기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텐데 1200m 단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 4번마 신의 아들이 전개로 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왜?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안쪽 주로, 이 안쪽 주로에서 선의권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앞선 마필들의 경합 속에서 그 경합을 역이용하는 추입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아들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마필 자체가 강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제가 자꾸 이제 오늘 설명드릴 때 이 안쪽 주로를 자꾸 설명드리는데, 최근에 서울 경마장의 분위기는 안쪽 주로 승부가 많습니다. 그 안쪽 주로가 상당히 좀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번마 신의 아들이 전개로 봐서는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인기만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능력마도 많습니다. 능력마도 많은데 거리가 1200m라는 거, 그리고 전개로 봤을 때 어려운 마필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한 승부가 지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건 이 11번만 모닝이를 추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추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으로는 58에 부담 중량 6kg 증가 절대 추천 못하죠. 못하는데 전개로 봤을 때, 그리고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또 추천을 할 만하고요. 또 하나는 7번마 대지의 여인이거든요. 게이트가 좀 좋아졌다, 다른 마필에 비해서. 그리고 부담 중량도 크게 문제는 없다. 최근의 정책이지만 한 번의 발전 기대치를 한 번 더 볼 수 있느냐,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경마는 진행이 되는 거고 결론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이번 경주 4번마 신의 아들, 5번마 컴플리트 캡틴, 7번마 대지의 여인, 8번마 이스트임팩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요. 자, 11번마 모닝일은 당일 마필 컨디션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호남 오픈 3세 이상 암말 별정 A형 경남도지사 배경주 2000m 전체 16마리 오랜만에 아주 풀게이트를 채웠습니다. 자, 풀게이트를 채우기는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마필의 기본 능력에서는 좀 능력의 우위가 좀 드러난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3번마 라운더 스포트, 6번마 골든 파워, 그리고 14번마 캄스트롱, 16번마 위시미. 이게 네 마필이 인기 1, 2, 3, 4위로 좀 나눠 가질 것 같은데, 저는 역시 입상 순서도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경주거리가 2000m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1400 정도다 그러면 제일 유리한 거는 이 16번마 위시미하고 3번마 라운더 스포트인데, 이게 갑자기 2000m다 그랬을 때 유리한 마필은 6번마 골든 파워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14번마 캄스트롱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배당이에요. 저배당에다가 그럼 저배당이면은 조합수 줄여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 이 16번마 위시미 이마필이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3세 이상의 우리나라 암말, 그러니까 서울 경마장, 부산 경마장 통틀어서 올해 암말 최강자를 가리는 경주거든요. 그럼 뭐 국산마가 됐든 외산마가 됐든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 암말 중엔 그래도 이 말이 제일 좋아 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우승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경마는 계속 이변이 일어나야지만 훨씬 더 재밌는 거긴 하지만, 저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이 16번마 위시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16마필 중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앞서 있다고 봅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고요. 뒷심도 갖고 있고 마체격도 아주 당당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음 그리고 앞말이기는 하지만 순말과도 싸움이 되는 뭐 그런 그런 마필이라고 봐야죠. 저는 그래서 이 위시미가 좀 우승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신의 마인 이 14번마 캄스트롱이 조금은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차세대 강자로 좀 떠오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6번마 골든 파워를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제주도지사배라든가 KNN배에서도 이 골든 파워는 제가 추천을 안 했거든요. 저는 골든 파워가 그렇게 막 강한 마필이다 뭐 이런 느낌이 솔직히 있지는 않은데 자 2000m라는 경주 거리 때문에 경주 거리가 2000m라면 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더 경험도 있고 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의 컨디션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단점은 있고요. 3번마 라운드 스포트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를 하고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1400m에서는 이제 위시미한테 덜미를 잡혔다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렸었죠. 그 당시에는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렸는데 과연 2000m까지 버틸 힘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잔뼈가 굵은 천지여거리라든가 또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뭐 플로리다 파워 뭐 이 정도쯤이 좀 이변을 좀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 낮은데 거기다 베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냥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대상 경주 같은 경우에는 베팅하지 말고 구경하는 것도 관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3번마 라운더 스포트, 6번마 골든 파워, 14번마 캄스트롱, 16번마 위시미. 이게 저도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추천을 해놓고도 솔직히 나 부끄러워요.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추천할 거니까요. 네. 근데 뭐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특별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마필의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는 이 네 마필뿐이 없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634경마 열린 오픈 별점비용 17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1700m 경주거리 특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이번 경주에는 변수가 하나 있죠. 6번마 글로리큐입니다. 2세 앞말이고 지금 2번을 나와서 연속 2착을 지금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이제 승분전이 되겠죠. 근데 뭐 국산마 6군에서 루키 경주에서 연속 2착을 했다.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연속 2착이면 그래도 좀 좋다고 봐줘야 되죠. 근데 계속해서 1000m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1000m를 뛰었는데 승군전에서 느닷없이 1700으로 경주거를 확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들이 인기만 없고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검증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특징이 뭐냐?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 6번마 글로리 K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행마입니다. 유일한 선행마인데 아시겠지만 1700m는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번마 글로리 K를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무시를 못하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1700으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무너지는 마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마필을 저는 쉽게 무시는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편성에서 선행마도 좀 있고 뭐도 있고요 한 편성이라면 글로리 K를 강하게 보지를 못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번 경주 선행의 후보가 7번마 뭐 스마트 파워라든가 뭐 외곽에 있는 9번마 천송이 뭐 8번마 썬도스
뭐 3번마 천상영웅 이 정도인데 이 마필이 다른 편성에 가서 과연 선행 마냥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점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인 경주의 키는 2번마 남산 호랑이가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승근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마지막 한 발, 즉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비교적 강편성에서 좀 싸웠던 마필이고 그 와중에도 계속 인기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이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편성을 잘 만났고 6번마 글로리케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뭐 선행마다라고 할 만한 마필은 없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이렇게 막 빠르지는 않을 거다. 그랬을 때 마지막 직선줄에서 날아올 수 있는 마필 저는 2번마 남산호랑이로 보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천상영웅인데 자, 이 마필이 이제 최근에 조금 이름값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값은 못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3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 그리고 편성도 약해졌다. 이런 점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글로리 K와 스마트 파워 두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스마트 파워가 어느 정도 글로리 K를 붙여서 나갈 수 있다면 스마트 파워의 전개도 1700m이기 때문에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2번마 남산호랑이, 3번마 천상영웅, 6번마 글로리케이, 7번마 스마트파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비용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혼합 4군 경주가 정말 어렵습니다. 의외성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산마 6군, 5군에서 승군한 마필들이 국산마 4군 경주 대신에 이제 혼합 4군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상승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봐야 되는데 혼합 4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외산마들, 신마들의 데뷔전을 치르는 군이기 때문에 또 이 마필이 좋다 나쁘다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승부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그런 편성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전개 자체도 평소에 뛰던 그 마필이 뛰던 습성과는 조금 다른 전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조심해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18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장거리 경주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 혼합 4군에서 좀 잔뼈가 굵은 마필이죠. 3번마 빅야크 비록 전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3번을 넣어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분명히 기본적인 걸음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권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과연 폭발적인 그 추임력을 좀 보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보는데 최근 두 경주는 좀 밋밋해요. 근데 그전 경주를 보시면 분명히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저는 이번 경주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자 4번마 벼락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전개도 그렇고요.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좀 안 나왔고 최근에 좀 많이 좀 컨디션이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이제 햇무리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온 겁니다. 자, 승군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1800 근데 1700을 계속해서 뛰어봤기 때문에 1800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텐데 자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벼락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벼락은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도 가능한 찬스입니다. 지금 특별히 발빠른 마필이 지금 안 보이는 경주거든요. 그렇다면 앞선에 나가서 버티는 그림도 그려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김용군 기수의 말모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7번마 블루참이 아마 이 마필이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은 높은데 저는 경주 거리가 늘어난 게 이 블루참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블루참은 마지막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초반 스타트가 안 되면서 이 스타트 때문에 고전을 좀 하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스타트만 된다면 마지막 뒷심은 지금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상승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좀 있지만 충분히 마지막 탄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9번만 논스톱 기상이 최근 연속 입상에 힘입어서 아마 인기마가 될 거고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믿음을 가질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18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최근 두 경주가 준우승, 우승이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6번을 나오는 동안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을 한 평범한 마필입니다. 최근 두 경주를 상당히 좀 잘 뛰었죠. 잘 뛰었는데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회춘이 아닐까. 그런 회춘에서 한번 하얀 곡선으로 꺾이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논스톱 기상은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인기도에 비해서는 좀 믿음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0번마 타이탄삭스와 12번마 바이킹하트 14조 20령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고 타이탄삭스가 직전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마필은 좀 밋밋한 마필입니다. 앞선에서 좀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끝까지 이제 앞선 걸음을 좀 하는 마필이기는 한데 마지막 결정력은 좀 부족한 마필이고요. 자 12번마 바이킹 하트는 생각보다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는데 발전이 좀 더딘 마필이죠. 더딘 마필이고 직전에도 뭐 타이탄삭스한테도 졌던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자 박으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마필도 초반에 어느 정도 스타트만 끊어낼 수 있다면 선행 승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는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타이탄삭스보다는 바이킹 하트 쪽에 조금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3번마 빅야크, 4번마 벼락, 7번마 블루참, 12번마 바이킹 하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고요. 어쨌든 상당히 혼전인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오분 별정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편성으로 봤을 때는 뭐 2등급의 중급 이하 편성이라고 봐야죠. 강편성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좀 계륵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빼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믿고 배팅하기는 싫은 그런 마필들이죠. 그리고 성적도 역시 그렇습니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아쉬움만 주고 배팅을 하면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800m인데 앞선이 그렇게 빠른 경주는 아닙니다. 앞선이 빠른 경주는 아닌데 그래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1번마 러블리 K가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만약에 기수 선행을 나간다. 그리고 뒤에 선입권이 막 뭉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의외의 승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러블리 K가 마지막까지 좀 버텨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면서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노던타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했을 때부터 제가 상위군까지 최상위군까지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좀 뭐 보여줄 걸음을 보여주다가 안 되다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꾸역꾸역 2등급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1등급까지는 좀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마필이 조금 근성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마지막 한 발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마필이냐? 제가 봤을 때 뭐 능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강자 틈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직전 경주도 강자 틈은 아니었어요. 직전 경주 못 들어왔던 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죠. 근데 1800m고 이 노돈타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경주의 사나이죠. 이혁기수가 기승한 11번마 히든삭스가 막판 추임력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문제는 부담 중량입니다. 기본적인 추입 타이밍이나 전개로 봤을 때는 이 히든삭스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는 한데 부담 중량이 4kg나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레이팅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레이팅이 높다는 얘기는 핸디캐퍼가 봤을 때 마필의 능력은 이 마필이 제일 좋은 마필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아쉬운 마필이죠. 12번마 돌아온 뽀빠이. 이 마필은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5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5번의 준우승, 딱 자기 마필 가격 정도 한 건데 기대치에 비하면 너무 성적이 안 나온 거죠. 근데 이 돌아온 뽀빠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아쉬운 마필이에요. 분명히 들어올 것 같은데, 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착수권 언저리에서 지금 맴도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계륵 같은 존재라는 거죠. 배팅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한데 이번 경주의 편성이라면 아마 돌아온 뽀빠이가 선의권 전개를 할 가망이 높고요. 3, 4코너 지점에서 승부를 볼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휘감고 나올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없잖아 있지만 1800m 장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주로 들어서면 아마도 이 돌아온 뽀빠이가 좀 앞선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이외에 뭐 인기 마필이 3번마 흥록대부나 뭐 6번마 문학문, 그리고 뭐 직전 경주에 깜짝 준우승을 차지했던 뭐 5번마 서울탱크, 뭐 이런 마필도 인기권에 들어가긴 할 텐데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계륵 같은 존재들이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차라리 이런 경주는 배당 노리고요, 분산 배팅, 소액으로 분산 배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1번마 러블리케이, 9번마 노돈타임, 11번마 히든삭스, 12번마 돌아온 뽀빠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